40년 소나무 키우면요 1헥타르 3,000평 키우면 지금 이제 조금 나무값이 올라서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참 복창 터지는 소리예요. 산에다가 나무를 심는 걸 산주들이 보조해달라는 얘기 일절도 안 했습니다. 이게 그냥 마사토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에 거름기가 없고 그냥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이 고급 목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반출을 해 나가고 6.25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산은 약 80% 정도가 전부 다 민둥산이고 나무라는 게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민둥산. 근데 그때의 통주권자가 산을 푸르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법도 산림보호법을 강력하게 만들어 놓고 산을 푸르게 하는 데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때 많이 심은 나무 중에 하나가 잎갈나무예요. 지금 낙엽송은요 1헥타르당 잘 키운 나무는요 500만 원, 뭐 아주 좋은 데는 1000만 원도 헥타르당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630만 헥타르 중에 66.7%는 개인산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산이에요.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자유림 국가인데 산에다가 내 맘대로 내가 작물 심어서 내가 소득을 창출하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여기가 강릉 산불 났을 때 전부 다 탄 지역이거든. 철탑이 지나간 저 밑으로도 다 탔었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소나무 작은 게 많이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 산등성에. 그렇죠. 산불이 나서 전부 다 벌목을 해내고 새로 심은 거죠, 여기는. 이게 시청자분들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되게 일정한 간격으로 범위 이내에는 다른 나무를 안 심은 것 같아요. 소나무가 이제 1헥타르에 보통 한 3,000번 정도를 심어요. 그러면 한 평당 한 개 정도 그렇죠. 심는다는 거네요. 그 정도를 심고 얘가 이제 어느 정도 크잖아요. 예를 들면 아기 때는 한 방에 오글오글하게 여러 명을 놨다가 얘가 크면은 이제 방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 하나씩 우량 나무를 놔도 속가배기를 하죠. 그래서 나무를 관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사실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가지고 시사기획 창에서 또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다라는 다른 의견이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방송이라는 그 기능 자체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서 전 국민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시키는 역할이 언론의 역할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기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영상에서 이제 이야기한 게 뭐 실험 영상도 나왔는데 산불이 나게 되면 소나무는 송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산불이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낙엽 같은 거는 한번 확 타버리면 끝인데 이 소나무들은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송진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탄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보시면 저기서부터 지금 안 보이는 데까지 전부 다 탔거든요. 산 전체가. 그래서 이게 소나무 때문이다 영상에서 주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론이 있으신가요? 반론 없어요. 소나무가 불에 잘 타는 거 다 맞아요. 다 맞고 맞는 얘기인데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기 영상에서 보시면 온 산을 전부 다 소나무를 심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실제로 조림을 해서 인공 조림한 소나무는 약 6%밖에 안 돼요. 뭐 엄청만 심은 것 같잖아요. 그죠? 두 번째, 왜 소나무를 심느냐 라는 문제죠. 나는 산주의 입장이고 산을 경영하는, 산에서 소득을 창출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나무를 심어갖고 나무배 팔아가지고 여기에 뭐 무슨 이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무 팔아갖고 절대로 수익이 안 남아요. 40년 소나무 키우면요 1헥타르 3,000평 키우면 지금 이제 조금 나무값이 올라서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니 40년을 3,000평 나무 키워가지고 200만 원 받으려고 그거 하겠습니까? 3,000평에 200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이 내용을 아셔야 된다. 그것도 한 달이 아니라 40년. 40년. 그렇죠. 그런 실정이에요. 근데 뭐 나무를 키워가지고 뭔 밥벌이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영상 댓글에 보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는데요. 참 복창 터지는 소리예요. 산에다가 나무를 심는 걸 산주들이 보조해달라는 얘기 일절도 안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쭉 이제 심어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평균 토심이 51cm예요.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소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무를 심은 지역에서 소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평균 토심이 51cm인데 여기 보시면 알지만 맨 바위잖아요. 그죠? 여기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대부분 이래요. 아주 좀 비옥한 땅도 가끔 있는데 네. 평균 토심이라 하면 이제 땅바닥에 한번 비춰볼래요? 이게 그냥 마사토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에 거름기가 없고 그냥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토양은 어떻게 나누냐 이러면요 pH 1에서 14까지 토양을 분석을 해 나눠요. 그러면 pH가 7 이하면 산소
산성 토양이고 7 이상이면 알카리성 토양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작물들이나 나물들은 알카리성에서 잘 자라는데 소나무는요 산성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가 소나무예요. 그럼 소나무 말고는 없을까요? 소나무 말고는 없다고 봐요. 그냥 놔두면 가장 먼저 들어와 침투해서 자라는 나무가 소나무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소나무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솔직히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관 뭐 이런 거는 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쓸데가 사실 없는 나무 아니냐 이렇게 지적도 하시거든요. 특히나 동해안에는 땅이 척박해요. 제일 다른 잘 지역보다. 사는 나무가 소나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이 고급 목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반출을 해 나가고 6.25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사는 약 80% 정도가 전부 다 민둥산이고 나무라는 게 없었어요. 뗄감이 없으니까 산에 나무를 다 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냥 민둥산. 근데 그때의 통주권자가 산을 푸르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법도 산림보호법을 강력하게 만들어 놓고 고급 목재를 생산을 해서 하자 이게 아니고 그때는 산을 푸르게 하자. 그래서 지금 그때 심었던 나무들 뭐 소나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어요. 산을 푸르게 하는 데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때 많이 심은 나무 중에 하나가 잎갈나무예요. 지금 낙엽송은요 1헥타르당 잘 키운 나무는요 500만 원 뭐 아주 좋은 데는 1000만 원도 헥타르당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경제수종이죠. 그것도 30년, 40년 그렇죠. 이렇게. 그죠. 3, 40년을 키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40년 동안 그렇게 받으면 그것도 상당히 적은 돈이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전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소나무가 인기가 있었고 지금은 낙엽송이 인기가 있는 시절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데크를 만들어서 쓰고 목재로서의 가치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 쓴 거예요. 그러면 소나무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지고 목재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느냐? 대경제는 인기가 많아요. 지금도 굵게 키운 거는. 근데 우리나라 아까 말했지만 토심이 그렇다 보니까 얘네가 그만큼 크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외국이나 다른 환경에서 이 토심이 좋고 땅심이 좋은 데서는 한 40년 키우면 직경이 예를 들어서 한 80cm 이상 큰다. 그러면은 가치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런 토양에서는 40년이 아니라 뭐 70년, 80년, 100년이 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수종을 심었는데 그렇죠. 비옥한 땅에선 당연히 빨리 자란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수종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다가 산불 확산에까지 이제 타겟이 되니까 이게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나무를 심느냐 하는 거는요. 산주들이 또 원합니다. 왜요? 다 원하는 건 아니지만 동해안은 송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송이산이 다 타버렸어. 송이산이 다 타버리니까 내 산에서 나던 송이가 나무가 자랄 때까지 안 나요. 균에 의해서 나는 거잖아요. 송이가. 네. 그러면 소나무를 아예 심을 때 그 균을 감염을 시켜서 소나무를 심어요. 송이 생산을 하는 목적으로 그걸 희망하기 때문에 산주들이 그걸 심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산주들도 알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 화렵수 산불이 번지지 못하게 하는 뭐 참나무라든가 이런 걸 심으면 산주들은 이미 오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걸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해안에는요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잖아, 그죠? 여기도 지금 저쪽 건너산에서 이쪽 건너산까지 불이 그냥 번져서 날아오는 게 아니고 불이 쭉 다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강풍이 불어갖고 저 산에서 이 산으로 그냥 날아와요. 근데 여기에 방화수림대를 어느 정도 구축을 할 거냐 하는 문제도 동해안 쪽에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낙엽송, 네. 일본 잎갈나무는요 천근성이에요, 나무가. 우리 농장에 저 강풍 불어가지고서는 아름드리 낙엽송 다 자빠진 거 봤잖아요. 네. 소나무는 안 자빠집니다. 얘는 심근성이에요. 직근으로 밑으로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가 퍼지는 습성이 있고 낙엽송은 그 나무 자체가 옆으로만 쫙 퍼져요. 그러니까 강풍이 불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풍이랑 눈이 많이 와도 넘어가죠. 그렇죠. 눈 많이 와도 아니 당장 우리 농장에 아주 네. 그냥 전멸을 했잖아요. 저희 산은 소나무보다 낙엽송이 그 많았죠. 낙엽송이 훨씬 더 많은 산이니까. 그게 싹 넘어갔잖아요. 물론 소나무라고 피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 그냥 부러지면 부러졌지 뽑히지는 않아요. 소나무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소나무 심을 지역에는 소나무를 심고 다른 걸 심을 지역은 다른 걸 심는데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이 얘기와 이런 얘기를 전부 다 끄집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충분한 토론을 한 다음에 가면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악플 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키보드를 잠깐만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소나무를 심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처럼 지금 또 비춰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각각의 토양이나 상황에 맞게끔 심는 게 맞는데 그 방송에서는 소나무는 그냥 나쁜 거 약간 이런 것처럼 비춰지니까 아니 상황에 맞게끔 다 다르게 해야 되는데 왜 그냥 무조건 나쁘다고 하냐. 나쁘다고 하진 않았지만 방송의 뉘앙스가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보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나는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말하는 거니까 네.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는 제가- 소나무를 네. 심어야 된다라고 절대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얘기했던
했더라고요. 재선충 얘기하고 뭐 했더라고요. 재선충 방제를 안 하면요, 사실은 이쪽 영동 지역에 울창한 소나무 숲은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다 압니다. 다만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은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쪽을 옹호하거나 대변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걸 국민들한테 그대로 역없이 또 전달하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는 지적을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이게 이제 밝은 사회로 가는 어떤 그 지름길이라고 보는데요. 불편한 건 나도 똑같이 불편해요. 보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 내막에 대해서는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잘 됐든 잘못됐든 변명의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너는 잘못했어, 이렇게 가는 것 같아는, 그러니까 뭔가 답을 정해놓고 그게 자꾸 끼워 맞추기 식으로 방송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나는 받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거 맞아 저거 맞아 이런데, 나는 현장 임업이고 임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 결론은 이거예요. 잘못된 걸 수정하고 바로잡아 가자는 데는 100% 동의해요. 거기에는 전혀 이의가 없어요. 방송한 내용이 아 이게 진짜 잘못됐구나 하면 바로 잡아야죠. 근데 초대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가끔 흥분을 하는 이유는, 아니 저거는 아닌데 충분한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결정해도 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걸 봤을 때는 방송 의도대로 가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구온난화에 어떻게 기여하며 목재 정책에 어떻게 기여하며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보존해 갈 거며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물려줄 건가를 한쪽 면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좀 다각적으로 이거를 좀 포괄적인 면에서 합리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시청자분들 댓글 중에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른 나라처럼 목재 자급률도 좀 높이고 다른 나라도 수출도 좀 할 수 있는 어떤 경제림을 좀 만들면 안 되냐. 소나무 아까 말했듯이 쓸 데가 지금 현실적으로 없는데 사실은 40년 동안 키워가지고 200만 원 벌 것 같으면 산주들 입장에서도 손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 아니냐. 그러면 가구로도 쓸 수 있고 경제적인 나무를 좀 심는 것은 어떤가 라는 문제 지적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게 나무라는 게 심어가지고 금방금방 실험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50년 앞, 100년 앞을 내다봐야 되잖아요. 지금 올해가 국토녹화 50년, 1973년도부터 이제 국토녹화를 했는데 50년 후를 내다봤다면 그때 심는 나무들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죠. 반대로 지금부터 50년이나 100년 후를 생각하면 지금에 심는 나무를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50년 후를 예측해서 100년 후를 예측해서 심어야 된다. 중요한 거는 산림과학원에서 경제수종을 연구하고 하는데 아마 하루아침에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산의 나무가 70%가 나이대가 비슷하잖아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지구온난화의 탄소 흡수는 모든 산업이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인데 목재는 나무가 부피가 성장하는 만큼 탄소를 흡수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약 한 3,200만 톤 정도 흡수를 하는데, 이 상태로 그냥 가면 2050년 우리가 탄소 고정을 시키겠다고 발생시키는 것과 흡수하는 것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때 가면 1,400만 톤 밑으로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오죠. 이 상태로 그냥 두면, 그러면 이 문제도 사실 우리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고민을 해야죠. 그럼 뭐 자꾸만 손가락질하고 반대하고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욕할 때는 하더라도 왜 이렇게 됐는지는 우리가 서로 알고,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을 이끌어내는데 같이 동참하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탄소 문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마다 각각의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관심 없으면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그래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들고요. 산주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억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많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왜 내가 다 심어가지고 탄소 배출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탄소 흡수를 해준다는 거죠. 왜 나한테는 이렇게 국가에서 보상을 너무 안 해준다, 뭐 이런 측면도 있을 거고, 오해받는 측면들도 되게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지네가 좋아가지고 저 나무 심었으면서 그리고 선택을 한 거지 않냐, 산 사가지고. 근데 뭐 저렇게 자꾸 아쉬운 소리 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면 서운한 감정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한번 다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산이 개인 산이 아니고 임자가 없는 줄 알고 있는 국민들도 사실은 많이 계셔요. 근데 산은 전부 다 임자가 있고, 우리나라의 630만 헥타르 중에 66.7%는 개인산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산이에요.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사유림 국가인데, 이 사유림을 그동안 50년
동안 국가에서 통제해왔고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산에다가 나무를 심어줬고 그 어떤 그 댓글 단 사람은 뭐 혜택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러는데 산에다가 내 맘대로 내가 작물 심어서 내가 소득을 창출하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나무를 심고 경관이나 목재 생산이나 탄소 고정이나 이런 것들은 공익이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잠수 능력도 있고 수질 정화 기능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그거를 공익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고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산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제는 우리만 가지고 있던 고민을 전 국민들이 같이 좀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볼멘 소리를 지금은 뭐 많이 하고 있죠. 아무튼 오늘 이 소나무에 대해서 각각의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측면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무조건 산불 하나만 놓고 이 나무는 심으면 안 되는 나무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뭐 아까 전에 이야기 하셨듯이 인공조림으로 심은 나무 중에 소나무는 6%밖에 안 된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소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는 어떤 토심의 성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도 바라봐서 쓰면 좋겠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소나무 심는다고 욕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아마 또 보시면서 분명히 악플 달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어쨌든 금전관계 없습니다. 아무 의도 없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